지금 청년들한테 제가 가장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건 정말 인터넷 안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속을 하면서 이 신체가 움직이는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한 한 사람과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세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과 인정 욕망이 있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내가 준 만큼 리액션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그런데 그거는 두려움이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 욕망이 너무나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정 욕망이 가장 강한 직업이 뭐겠습니까? 연예인이겠죠. 연예인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토대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통의 청년들도 다 연예인의 버금가는 인정 욕망을 내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손을 내밀었을 때 200%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응답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지 않는 걸 남에게 그걸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치페이도 아니죠. 이거는 장벽을 계속 두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모순이에요. 그러면 왜 인터넷을 하세요? 왜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은 것과 접속하세요?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욕망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될 때 그때 이제 내가 허심탄회하게 인정 욕망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알고 싶다는 거,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이 지적 호기심과 열정으로 만나는 거, 이걸 우정이라고 합니다. 우정은 그냥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감정의 어떤 보답을 받고 나를 위로해주는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세상에 대한 탐구심, 호기심, 지적 열정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절대 성숙할 수가 없어요. 마주치면 굉장히 희노애락이 복잡해져요. 인생이 꼬여요. 이 꼬이는 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사건이 끊이질 않겠죠. 서클 활동만 해도 그냥 아싸리 난장판이죠. 저도 공동체를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그거를 즐기게 됐어요. 여름이 되면 또 청춘 남녀들이 발광을 하겠구나. 그럼 재밌는 사건 없나? 이슈가 이제 터지면 너무 약해. 그건 작년 사건보다 훨씬 지금 미미해. 그리고 어떤 강렬한 사건도 일주일 뒤면 다른 사건으로 다 덮여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걔하고 걔가 어떻게 됐대? 작년엔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원수가 됐대.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그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해보자. 그럴 때 불교나 심리학이나 생물학이 너무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고전의 지혜를 이해할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걸 기꺼이 인정받으려고 만나지 말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공부의 과정으로서 사람을 기꺼이 만나세요. 그리고 그게 꼭 동년배일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조선시대만 해도 10살, 20살 다 친구 먹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부 다 길에 나와 있잖아요. 청년백수만 있는 게 아니라 중년백수, 정년백수, 노년백수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절대 하지 않는 말을 밖에 나가면 그 세대 어른하고 나눌 수 있거든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이런 세대 중에 하나구나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만나서 사건을 일으키면 거기에 스토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열알게에서 알게 됐는데 길에 나가서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유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머는 이렇게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제하고 상대방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단 자기 표현을 굉장히 극도로 꺼리고
그러다 보니 말하는 능력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유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 있으면 더 무거워요. 굉장히 너무 진지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보다 더 이렇게 과묵하다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그게 뭐냐면 자기 표현하는 이 네트워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열하일기를 보면 연안박지원은 40대에 여행을 했는데 중국어를 못하는데도 중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친구가 되거든요. 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채팅인 셈인데 요즘으로 치면. 네. 근데 그때 연암이 쓴 비장의 무기가 바로 유머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유머를 자기가 구사하지는 못하고 예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하지 말고 자신이 이 유머의 기술자가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정과 그 유머라고 하는 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청년기는 봄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봄을 거쳐서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야 되죠. 예. 그런데 이걸 생각할 때 항상 노후 대책만 떠오르시죠. 노후에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뭐 연금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집이 없으면. 이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삶의 비전.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노인이 됐을 때는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때는 기술 문명이 딴 세상이 됐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다 스탑하시고, 봄이다. 봄에 맞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여름을 맞이할 거고, 여름을 잘 보내야 가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겨울의 정막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라는 이 삶의 사이클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 탐구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 일단 그거는 내가 이 인생과 세계를 보는 이 철학적, 영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중년이 두렵지 않고 노년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인생 전체를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지금 21세기가 됐지만 인간은 종교 없이 살 수가 없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영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적 해방의 길이라는 게 인류사에 언제 등장했냐면 BC 5세기에 등장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전쟁하고 생식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BC 5세기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공자와 노자와 부처가 등장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전쟁, 권력,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동서양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서양 사상의 원조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없는 서양 사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다 소크라테스 후배인 거예요. 동양에서 우리가 논어를 평생 안 읽고 불경을 단 한 구절도 모르고, 노자가 누구야, 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도 공자, 노자, 부처가 없이는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리적인 이 구조와 정신, 심리의 구조가 오버랩돼야만 존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길이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부인이 너무 무서워서 매일같이 그 아테네 광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악처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공자님 부인은 일찍 집을 나가셨어요. 그 집은 며느리도 나가고 손자 며느리도 집을 나가서 3대가 집 나간 집입니다. 공자님 집안은. 그러니까
집에 있을 필요도 없고 집에서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광장에 나왔는데 직업을 갖고 물질적인 또는 권력을 가져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철학인데, 그 철학은 뭐냐면 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성. 그럼 지성이 또 뭐냐?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 그거를 계속 사람들과 문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성들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 이 인류의 멘토가 남성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래야 될 필요가 없죠. 여성도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해방. 그런 거를 무려 3000년 전에 인류가 그 길을 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비추어서 저를 보니까 제가 중년백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런 게 너무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도 이걸 적극 활용하세요. 어떤 대단한 황제, 어떤 대단한 부자도 공자나 부처님 앞에 가면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화폐나 권력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거를 이제 고전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절대 그런 걸로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요즘 시대 철학으로 말하면 유목, 노마디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사상은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뭐가. 계몽주의라든가 뭐 하여튼 어디를 향해 가서 그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거. 이게 다 와해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인류는 그냥 카오스예요. 뭐가 올지 모른다요.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뭐 내과학자든 물리학자도 4차 혁명은 말하는데 4차 혁명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런 카오스의 시대에는 저 모든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철학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철학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서 있는 현장에서 자기 힘으로 네트워크하고 거기서 각자 다른 길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절대 강요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니까 이 즐거움을 촉발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사고가 바로 노마디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4차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힘든 건 다 인공지능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많은 사람이 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 전체가 이 부를 순환시켜서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굶거나 헐벗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사회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세기 내내 너무나 많은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순환시켜도 청년들을 얼마든지 공부하고 먹여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내 삶을 지금 아주 풍요롭게, 그리고 내 삶을 떳떳하게 하는데 돈을 지금 내가 쓰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고립되지 않는 거. 고립이 아니라 접속으로. 두려움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거. 세상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신체적으로 절대 중독되지 않는 거. 뭔가를 막 좋아하면 요즘은 바로 중독이 됩니다.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랑 뭐 중독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었는데 요즘은 모든 취미가 다 중독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중독이 된다는 건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하고 멈출 때 바로 멈출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막 멈출 수가 없다. 지금 막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막 손이 떨린다. 그러면 라면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라면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절대 거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뭐 게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독되지 않아야 이 다양한 기류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길을 창조할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새로운 길을 생성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인류 문명이 맞이한 어떤 가장 아름다운 시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대의 청년기를 통과한다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